자, 이번 시간은 가스기능사 2021년도 CBT 보건 첫 번째 회차입니다. 자, 보면은 도시가스 웨버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웨버 지수 어떻게 구해요? Hg 총 발열량 나누기 루트 T 비중이죠. 정답은 도시가스 총 발열량을 가스의 비중의 평방근 루트로 나눈 값이다. 자, 그 다음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정압기실에 설치된 가스 누출 경보기 점검 주기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저번에도 나왔었던 거네요. 가연물 종류에 따른 화재 구분이 잘못된 것은 A. 비유가 시전 직 금입니다. 금속 화재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가장 높은 압력은 이라고 했네요. 쭉 보면은 1번이 정답. 자, 10.332 미터 H2O가 1atm이고 0.6 atm은 1atm보다 훨씬 낮죠. 760mm 수은 또한 1atm인데 745mm Hg라는 것은 1atm보다 작아요. 얘도 1atm보다 작죠.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1기압 1atm은 1.0332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이 됩니다. 1.0332 1.5 킬로그램 퍼 센티미터 제곱이니까 1atm보다 훨씬 크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은 착화원이 있을 때 가연성 액체나 고체의 표면에 연소 하한계 농도의 가연성 혼합기가 형성되는 최저 온도래요. 그 온도는 인화 온도네요. 착화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인화 온도, 발화 온도는 착화원이 없을 때라고 해서 발전 없다. 점화원, 착화원 똑같은 말이에요. 정답 1번이에요. 다음 중 포스겐 화학식을 고르시오. 포스겐은 COCl2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은 포스겐은 일산화탄소 플러스 염소가 반응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일산화탄소와 염소가 반응하면은 COCl2가 되잖아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SNG는 대체 천연가스 정답 4번이죠. 다음 중 가연성이면서 독성인 가스는 뭐예요? 암모니아 NH3가 되겠네요. 질소는 독성도 아니고 불연성, 가연성 가스도 아니죠. 수소는 뭐예요? 가연성 가스. 메탄 또한 가연성 가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스 제조시설에 설치하는 방호벽 규격으로 옳은 것은 방호벽은 전부 다 높이는 2m 이상이어야 됩니다. 2m 이상. 철근 콘크리트 벽은 12cm. 정답 1번 맞네요. 자, 블록은 15cm죠. 박강판은 몇 미리? 3.2mm예요. 3.2mm. 후광판은 6mm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습식 아세틸렌 발생기 표면 온도는 70도, 나중에 실기 필답형 괄호 넣기로 나올 확률도 있어요. 자, 300kg의 액화프레온 12가스를 내용적 50L 용기에 충전할 때 필요한 용기 개수를 구하래요. 자, 얘는 용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무슨 식을 써야 돼? C분의 V에 관한 식을 써야 되죠. 정수가 0.86, V는 50L래요. 50L 해서 계산기 뚝딱 해보세요. 그러면은 58.14kg이 나옵니다. 근데 몇 킬로그램의 액화프레온 가스를 충전을 한대요? 300kg이죠. 300kg 나누기 58.14kg을 해보시면은 이제 5점 땡땡이 나와서 5점 땡땡이니까 5개 하시면 안 됩니다. 나머지를 또 충전해야 되니까 우리는 6개 나오고 정답을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에 도시가스 사용시설에서 배관 호칭 지름이 25mm인 배관은 몇 미터 간격으로 고정해야 되는가? 13mm 미만일 때는 1m, 13에서 33일 때는 2m, 13에서 33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에 2m가 되겠네요. 도시가스 사용시설 중에 가스 계량기와 다음 설비가의 완전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전기 계량기와는 60cm 맞죠? 옳은 걸 구하라니 정답 1번이죠. 전기 접속기 및
전기 전멸기와는 30cm입니다. 뭐가? 가스 계량기가. 근데 가스 계량기가 아니라 배관 이음부라고 나오면은 전기 접속기 전멸기와는 15cm가 되겠죠. 얘 또한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절연 조치하지 않은 전선 15cm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용 압력이 10MPa인 고압가스 안전밸브 작동 압력은 곱하기 1.2를 해주시면 되겠죠. 10 곱하기 1.2 상용 압력 곱하기 1.2 해보면 12MPa 나오네요. 가스 중 음속보다 화염 전파 속도가 큰 경우 충격파가 발생한다. 뭐예요? 폭갱이죠. 폭갱의 연소 속도는 3,500이죠. 3,500까지 쳐내서 3,500 정답 4번. 자, 그 다음 부탄 1세제곱미터를 완전히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런 공기를 구하래요. 일단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연소 반응식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소 반응식 아직도 몰수 맞추는 거 힘드시다면 제가 특강 준비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자, 부탄 10H10 플러스 O2랑 만나서 CO2, 이산화탄소 플러스 H2O, 물을 생성시키죠. C 먼저 맞춰주니까 C가 지금 여기 하나 있고 4개 있네. 4를 곱해야 되네. 그 다음에 H 맞춰보면 H 10개 있네. H 2개 있네. 5 곱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산소 개수 맞춰보면 8개 더하기 5개 해보면 13개. 여기 2개 있으니까 6.5라고 해주시면은 연소 반응식은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론 공기량, 산소량이 6.5니까 필요 공기는 6.5 곱하기 0.21분의 1을 해보세요. 그러면 정답은 31이 나옵니다. 6.5 곱하기 0.21분의 1. 자, 섭씨 온도의 눈금과 일치하는 화씨 온도는 저거는 수치 하나 외워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40이죠. 다음 중 연소 3요소 가산점 아닌 거 인화점이죠. 다음 각 금속 재료 가스 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산화탄소는 철 쪽의 금속 페닉이죠. 철과 니켈과 반응해서 금속 카르보닐을 생성한다. 일산페닉이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일산페닉. 자, 그 다음에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뭐가 틀렸는지. 아세틸렌은 강과 직접 반응해서 폭발성의 금속 아세틸라이드. 강과 반응해요? 아니죠. 아구수나라고 해서 아세틸렌은 구리, 수, 은 등과 반응을 해서 아세틸라이드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아구수나라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세틸렌은 구리, 수은, 은 등과 반응해서 아세틸라이드를 생성을 하는 거예요. 수분을 함유한 염소는 상온에서도 철과 반응하지 않으므로 철강의 고압 용기를 추정은 아니죠. 철과 반응을 합니다. 자, 4번 보면 수소는 저온 저압하에서 질소와 반응해서 암모니아 생성 아닙니다. 저온 저압이 아니라 고온 고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기면 다공물질 내용적이 100세제곱미터, 아세톤 침윤 잔용적이 200일 때 다공도는 내용적 마이너스 침윤 잔용적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100분의 80 곱하기 100을 해보면 80%가 나오네요. 정답 3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압력이 커지면 폭발범위 하한값과 상한값은 각각 어떻게 되는가. 자, 예전에는 문제가 압력이 커지면 폭발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해서 압력이 커지면 폭발범위 넓어진다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가 나왔다면 요즘에는 하한값과 상한값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묻는 문제가 나와요. 하한값은 일정합니다. 압력이 높아지면 하한값이 일정해요. 그러면 뭐가 넓어지냐? 상한값이 넓어진다 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상한값이 넓어진다. 압력이 커지면 폭발 범위가 넓어지는데 그때 하한값은 변함이 없고 상한값이 변한다. 상한값이 커진다 라고 적어주시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가스에 의한 부식 현상으로 틀린 것은 암모니아에 의한 강의 진화 2번, 3번 다 맞아요. 수소 원자에 의한 강의 탈수소화가 아니라 이때 탈탄작용이었죠. 탈탄작용.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압력 조정기 출구에서 연속이 입구까지 호스는 얼마 이상용으로 기밀시험 1.1배 이삭폭은 8.4kPa,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kPa. 자, 불꽃 표준 온도 가장 높은 거 분젠식이죠. 실기에도 나옵니다. 압축기 윤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소 압축기 윤활유, 산물, 수소 압축기 윤활유. 자, 그러면 정답은 일단 1번이네요. 수소 압축기 윤활유로는 식물 석류가 아니라 뭐였어요? 수유라고 해서 양질의 광유죠. 양질의 광유. 염소 압축기 윤활유, 양질의 광유가 아니라 진한 황산이에요. 진한 황산, 황산이다. 공기 압축기 윤활유는 식물 석류가 아니라 양질의 광유라고 해서 공유라고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기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래요. 기화장치의 구성요소는 중에는 기화부, 제어부, 조합부가 있다. 자, 얘 기화장치 구성요소, 기화부, 제어부, 조합부라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실기 필답형에 나와요. 일단 정답은 감압 가열 방식은 열 교환기에 의해서 액상의 가스를 기화시킨 후 조정기로 감압이 아니라 감압 가열이니까 감압을 먼저 시켜야겠죠. 감압을 먼저 시킨 다음에 가열하는 방식이다 라는 게 감압 가열 방식이죠. 자, 조정 압력이 2.8kPa인 액화석유가스 압력 조정기. 그러면 3.3kPa 이하네요. 3.3kPa 이하의 작동 표준 압력은 7.0kPa였어요. 자, 작동 개시 압력, 작동 개시 압력은 몇이었어요? 5.6에서 8.4kPa였죠. 작동 정지는 5.04에서 8.4였어요. 작동 표준이 바로 7.0kPa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냉동기 제조 시설의 내압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 압력 기준은 설계 압력의 1.5배 이상이다. 자, 넘어가면 땅속 에노드에 강제 전압을 가해서 P방식 금속재를 캐소드로 하는 전기방식법은 외부 전원법이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원심 펌프를 직렬로 연결한다. 양정이 일정하다. 그러면 얘는 뭐가 변해요? 유량이 증가한다. 따라서 직렬로 해주면 얘랑 반대죠. 양정이 증가하고 유량이 일정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정과 유량의 변화래요. 직렬일 때 양정 증가하고 유량 일정한 거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에 압축기를 이용한 LP가스를 이충전 작업할 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드레인 현상이 일어난다. 압축기를 사용을 하면. 자, 압축기 사용하면은 잔류가스 회수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충전 시간 짧아요. 베이퍼록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장점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넘어가면 액주식 압력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액주식은 1차 압력계고 액주식은 1차 압력계 관형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관형식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벨로우즈네요. 벨로우즈는 2차 압력계 탄성을 이용한 압력계겠죠. 자, 가연성 가스 검출기에서 탄광 나오고 메탄 나오면 안전등형. 넘어가서 다음 중 흡수 분석법의 종류로 틀린 것은 게겔, 오르자트, 햄펠이 흡수 분석법이죠. 나머지 없는 거 2번이네요. 100A용 가스 누출 경보 차단 장치 차단 시간은 얼마 이내여야 되는가? 자, 여러분 암모니아와 일산화탄소만 60초라고 해도 되고 1분 이내였죠. 나머지는 30초입니다. 암모니아와 일산화탄소만 60초, 나머지 30초니까 정답은 2번에 30초가 되는 겁니다. 자, 36번에 흡수식 냉동 설비, 냉동 능력의 정의로 옳은 것은 발생기를 가열하는 1시간의 이별량 6,640kcal를 1일에 하루에 냉동 능력 1톤으로 본다. 얘는 자주 나왔었던 거죠. 앞에서 한 2번 봤나요? 다음 중 백색으로 용기를 도색하는 가스는 암백하여 질회에 수주 한잔 하였다. 암모니아가 백색이는 정답 4번이네요. 자, 그 다음 처리 능력이라 함은 처리 설비 또는 감압 설비에 의해서 며칠,
하루였죠, 하루. 정답 1번. 자, 이동식 압축 도시가스 자동차 시설 기준에서 처리 설비와 이동 충전 차량 및 충전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까지는 몇 미터? 8m. 정답 2번. 이 문제 틀리면 안 됩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장에서 가스 충전 준비 및 충전 작업으로 틀린 것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내용적이 1만 리터 또는 1만 리터가 아니라 5천 리터. 얘는 똑같이 보기가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정답 3번이에요. 3번. 액화석유가스 지상 저장 탱크 주위에는 저장 능력이 얼마 이상일 때 방류턱을 설치를 하는가? 1000톤 이상일 때 얘 독가산피 독가산피라고 해서 500, 1000, 1000. 그리고 이 가연성은 특정 제조일 때가 500이고 일반 제조일 때는 1000입니다. 1000. 문제에서는 액화석유가스 LPG 1000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도시가스 사업의 가스 공급시설 중에 정확히 분해 점검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이다. 2년에 1회 이상. 자, 이 정확히 분해 점검 주기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공급시설이 공급시설에서의 분해점검 주기는 2년에 1회입니다. 2년에 1회. 자, 공급시설 외에 사용시설 있겠죠. 사용시설에서는 맨 처음 정확기를 개시한 후에는 3년에 1회. 그 이후가 4년에 1회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급시설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염소가스 저장탱크 과충전 방지장치는 가스 충전량이 저장탱크 내용적의 90% 초과하면 안 된다. 자, 다음은 어떤 안전설비에 대한 설명인가? 안에 제조를 제어한다. 인터로키고 고압가스 제조 설비에서 정전기 발생 또는 대전 방지에 대한 설명에 대한 해당하는 것은 자, 쭉 보면 가연성 가스 제조 설비의 탑류, 벤트 스택 등은 단독으로 접지해야 되고 나머지 틀린 거 볼게요. 제조장치 등의 본딩용 접속선은 단면적이 5.5 제곱밀리미터 이상. 접지 저항치 총합이 100옴 이하의 경우에는 접지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대전 방지를 위해서 기계 및 장치의 절연 재료가 아니라 접지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고압가스 특정 제조시설의 플레어 스택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긴급 이송 설비로 이송되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면 안 된다고 했죠. 방출하면 안 됩니다. 대기로. 그러니까 가정에서 액화석유가스가 누출될 때 가장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자, LPG는 냄새가 없다고 했어요. 근데 누출이 된다면 우리가 냄새로 식별을 할 수 있으려고 부취제를 첨가를 한다고 했습니다. 부취제를 몇 퍼센트? 1000분의 1 비율인 0.1% 첨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럼 가정에서 누출이 됐다라는 것은 부취제 첨가했기 때문에 냄새로 식별이 가능하겠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연성가스 배관의 출구에서 공기 중으로 유출하면서 연소하는 경우는 이 문제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확산입니다. 확산 연소는 공기 중으로 유출하면서 연소하는 게 확산 연소고 예혼합 연소는 이미 공기와 미리 혼합을 시켜서 방출 연소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얘네의 차이점 비교를 해보세요. 그 다음 49번에 도시가스 중 음식물 쓰레기, 가축 분뇨 음식물 쓰레기 나오면 바이오가스. 자, 다음 중 유량 측정 방법 중 직접법은 습식입니다. 오리피스, 피토튜브, 벤투리미터는 전부 다 간접 방법이죠. 비중이 공기보다 커서 바닥에 체류하는 가스. 일단 염소는 CL2, NH3, 아세틸렌 C2H2. 보면은 염소는 일단 공기보다 무거워요. 암모니아는 17, 아세틸렌은 C2H2니까 구해볼게요. 12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2를 해주면 26이 되네요. 26. 공기보다 가볍죠. 따라서 얘네 둘은 천장으로 뜨게 됩니다. 프로판 C3H8. 염소 공기보다 무겁고 포스겐 COCl2. 얘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포스겐 공기보다 무거워요. C3H8 계산을 해보면 12 곱하기 3 더하기 1 곱하기 8을 하면은 36 더하기 8이니까 44. 공기보다 무겁죠. 따라서 바닥에 체류하는 가스. 이 정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3번의 수소, 아세틸렌 전부 다 공기보다 가볍고 포스겐, 암모니아, NH3 17이니까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충전 용기를 차량의 적재에서 운반할 때 차량의 앞뒤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하는 경계 표시의 글자 색상은 붉은 글씨 위험 고압가스다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지하에 설치하는 지역 정압기에서 시선의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조명도 문제 나오면 항상 150 룩스 고르시거나 실기에 나오면 써주시면 됩니다. 150. 가스 도매 사업의 가스 공급 시설에서 배관을 지하에 매설할 경우 틀린 것은 배관을 철도 부지에 매설할 경우 궤도 중심까지 거리는 4m. 4m가 가장 자주 나옵니다. 궤도 중심, 철도 궤도 중심까지는 4m. 자, 55번에 기체 혼합물의 전 부피는 동일 온도 및 압력에서 각 성분의 기체 부분 부피 합과 같다. 아마가스의 법칙. 자, 얘랑 또 비교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돌턴의 분압 법칙입니다. 돌턴의 분압 법칙은 기체 혼합물의 전 압력입니다. 압력에 관한 거예요. 전 압력은 동일 온도 및 동일 온도에서 각 압력의 합과 같다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게 돌턴의 분압 법칙. 압력에 관한 건 돌턴의 법칙. 그 다음에 아마갓은 부피에 관한 거 나오면 아마갓, 압력에 관한 게 나오면 돌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고압가스 차량 운반 시 몇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 중간에 휴식을 취한 후 운행하는가 200km 이상입니다. 나중에 실기 필답형에 나올 수도 있어요. 가스 배관의 시공, 신뢰성을 높이는 일환으로 실시하는 비파괴 검사 방법 중에 내부선언법 이중벽, 이중상법을 이용하는 방법은 방사선 투과 시험이다.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판의 착화 온도는 460에서 520도. 요 근래에 몇 번 나왔어요. 자, 에어졸이 충전된 용기에 대한 불꽃 길이 시험 시 버너의 불꽃 길이로 알맞은 것은 4.5에서 5.5cm. 자, 독성가스 허용 농도 종류가 아닌 것은 시간 가중 평균 농도 TLV-TWA 맞죠? 최고 허용 농도, 단시간 노출 허용 농도, 수능간 사망 허용 농도 없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2021년도 CBT 첫 회는 끝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 2회 풀어보고 이 기출문제까지 전부 다 그러면 푼 거예요. 기출문제 마치고 필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